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 공개된 데서 늘 얘기하지만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이제 즐겨봤던 조윤성 프로님 모시고 골프 얘기는 따로 좀 하고요. 오늘은 조윤성 프로님의 인생사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성 프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윤성입니다. 네. 원래부터 전공은 뭐였어요? 원래 한국에서는 수학 강사였고요. 네. 뭐 수학을 전공한 거는 아니지만 수학을 좀 잘해서 네. 수학 강사로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호주에 가서 대학을 또 다시 다녀서 거기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IT를 전공을 했고요. 골프랑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 가서 또 신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널뛰기가 컸죠. 예, 그건 그건 처음 모르셨죠? 들었어요. 예. 네. 골프는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골프는 호주에 20대 후반에 예. 호주에 가서 제가 시작을 했죠. 프로는 아니고 그냥 호주가 골프 치기 좋으니까 골프를 치신 거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호주에 공부할 목적으로 갔다가 네. 어학원 처음에 어학 코스를 하던 중에 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저의 인생을 생각을 하다가 프로 골퍼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면서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나 프로 골퍼 될 거야. 이렇게. 그게 몇 살 때예요? 한국 나이로 28. 그러면 사모님은 네. 이런 널뛰는 인생을 사는 남편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때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아직 1년이 안 되었을 때고요. 네. 저를 충분히 파악은 아직 못했을 때고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호주 유학을 가는 측면에서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외국 유학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도 조금, 본인도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호주 유학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따라왔는데 그 생뚱맞게 거기 가서 휙 갑자기 날아가갖고 프로 골프. 프로 골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네. 투어 프로 학교 아카데미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고 골프만 치겠다 했으면 저희 아내도 많이 걱정했을 텐데, 그때 제가 어학 코스를 다니던 걸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학을 또 진학을 해서 그 모든 코스들을 정상적으로 마치면서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도 조금 벌면서 남는 시간에 방학을 이용해서 매진을 했던 거죠. 이런 얘기 하시면 요거도 먹는 거 아시죠? 그래요? 왜냐면 프로가 된다는 게 어느 나라든 골프를 좀 하는 나라에서 프로가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난 공부도 하고 알바도 좀 하고 생활비도 좀 벌어다 주면서 방학 때 집중해서 프로를 도전했다.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했고요. 환경이 조금 받쳐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장 환경? 네, 아니면 주변에 그 호주라는 환경, 골프장이 집에서 10분 가까이 있고. 이내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고 한국에서 짐을 다니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환경이 받쳐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밥맛 없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어떤 프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28, 30이 다 돼갖고 내가 투어를 해서 골프로 인생을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네. 이런 생각한다는 거는 네.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네. 불가능하다. 상상을 아예 안 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 이제 프로 대회 가고 프로가 못 되면 티칭 프로를 하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좀 독특한 네. 길을 인생의 행로가 네. 그렇게 삐뚤삐뚤이라 그러면 가는 길은 가는 길인데 너무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선택의 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후회하거나 네. 아니면 망설이거나 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프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뒤를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정말 좋아했나 보다. 무조건 해야 된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아깝던가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해서
그렇게 취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수학 강사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저한테는 그렇게 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예체능이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동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인생의 30, 28, 20대 네. 후반 30대 선택할 때 가족도 있고 부인도 있고 네. 어르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네. 너 왜 그래라는 말 안 들었어요? 제 책을 이제 보시면은 네. 좀 책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긴 네, 하겠지만 제가 네. 좀 스스로 어릴 때부터 결정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네. 그냥 어떤 코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네, 네. 그냥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 같아요. 비율이 높지 않죠. 네.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거기서는 10학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취업의 전선으로 갈 사람들은 가는 거죠. 나는 학업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 고1 때요? 네, 고1 때 10학년 때 이제 그냥 취업의 전선으로, 혹은 전문대나 그런 쪽에 뭐 직업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네. 고1이 지나면 바로 가요. 대학을 내가 학문을 할 게 아니면은. 그래서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고1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고3 때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고,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 공부하고 싶어. 네, 공부하고 싶어 하면서 또 대학을 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거의 저의 지금 현재 나이 정도 50세 정도까지 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취업 전선에서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그때 또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개인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의 시간표. 가 있다. 인생의 네, 시간표가 있다. 지금 보면 이제 요 책에도 아마 이 내용이 나오는데 골프와 인생의 닮은 점에 대해 쓰신 게 있죠. 네. 네, 이제 그 크게 주제가 네 가지였어요.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된다. 네. 동반자. 본인의 인생의 동반자. 지금 배우고 계신 사모님 어때요?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방송용 말고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근데 뭐 저희 아내는 진짜 너무 착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 보이는 만큼 정말 제가 착한 사람일까라고 스스로 반문할 때가 있는데 네. 저희 아내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인상이 방송용이 선해요.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제가 보고 이제 느끼는 건 친절하게 가르치긴 하지만 네. 뼈 있는 말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네. 약간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저희 아내가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반응이 나오면 서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혼자 그러고 말기 때문에 이 텐션이 더 강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부부끼리 어찌됐든 네.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게 운전 네. 연습, 네. 골프. 뭐 어떻게, 짜증 안 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나죠, 당연히.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안 날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쁠 때가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네. 예, 제 멘탈을 부여잡고 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멘탈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모님이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희 아내는 좀 천성이 좀 착해서 네. 그냥 좀 늘 좀 차분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잡고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문제가 안 생겨요. 편집한 내용에서도 보면 신경질이 묻어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가끔씩은 네.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 몰입하다 보면. 네. 그러면 저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사모님은 반응이 싱글싱글이야 그래도. 그렇죠. 저희 네. 아내는 원래 조금 천성이 그래서.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건 다 저희 아내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동반자 네, 잘 만났네. 네, 그냥 저는 그냥 한쪽이 차분하면 이게 좀 커지지가 않잖아요. 이 그렇죠. 그 싸움이. 네. 네. 근데 콘텐츠 중에서 사모님이랑 했던 콘텐츠 중에서 반응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청자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상은 뭐였냐면
아주 잔잔하고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뭘 했냐면 어차피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고 아주 작은 채널에 저희의 일상을 소개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리얼하잖아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네, 하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음. 골프 레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숙여서 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단발머리니까. 네, 쏟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쏟아지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가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머리를 올린 거지 눈이 보이라고 제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한 게 아닌데 그거를 보고 심쿵하다고 이런 느낌. 그렇지. 상당히 좋잖아. 글씨가 잘 되네. 다시 해보자. 머리가 막 쏟아져? 아니 해보자 일단. 그게 여성분들이 그걸 보면서 심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되는 집은 달라. 그래서 그거가 심쿵하다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소문이 난 거예요. 되는 집이 달라. 우리 속된 말로 뭐 이 유튜브니까 네. 될 놈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네.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뭐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 네. 머리카락 이렇게 올려주는 그 대목이 거기서 한번 주목을 받았지 않았나. 네, 인생이 계획하지 않았던 거 갑자기 생겨나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제가 책 제목이 인생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가끔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먼저 해야 되겠지만 가끔씩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땄습니다. 땄는데 제가 처음에 호주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경영학과를 신청을 했어요. 4년 과정이었거든요. 컴퓨터 아니고요. 네, 경영학과를. 네. 수강 신청을 하고 줄을 서 있는데 옆에 네. 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 두 줄이 섰다. 네,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IT를 한대요. 저 IT가 뭔지 몰랐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인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IT를 한대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그냥 또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너희는 몇 년이니? 이렇게 했더니 3년이래요. 아, 1년이 짧네. 네, 학사 과정이 IT는 1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1년은 큰데 이러면서 제가 줄을 그냥 갈아탔어요. IT가 뭔지도 모르고 줄을 갈아탔어요. 1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강 신청을 IT에 가서 하는데 이제 보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도 있고 뭐 프로그래밍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제가 수강 신청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는 경영학과 학생이 엉뚱한 데 가서 수강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냥 학교에서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공은 별로 안 듣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또 마침 갔는데 수학이랑 또 연결이 되네요.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한테 잘 맞았어요. 네. 물론 경영학도 수학을 좀 많이 하지만. 네, 제가 결국에는 한 학기는 한국에서 했던 교양 과목을 인정받아서 2년 반을 해서 이제 졸업하는데 마지막 1년 반을 학기에 줄인 거네, 그러니까. 네, 1년 반을 줄인 거. 마지막 학기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 프로그래밍 IT 영주권 주는 거 알아? 아, 부족 직업군이야. 영주권 목적은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죠. 부족 직업군이야. 그 부족 직업군도 해마다 이제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제가 알고 했다 하더라도 졸업할 때는 또 또 달라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거고.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는데 영주권 주는 거 알아? 그러면 몰랐죠. 그래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주권 준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는데 그때 저희가 그 아이 첫째를 낳았을 때라 그 아이가 이제 또 거기서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골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호주에 더 오래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을 따게 된 거죠. 힘 빼고 하면 다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줄을 바꿨는데 영주권 줄이 된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뀔 수 있다. 근데 줄 바꾼 건 내 의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르고 한 거니까 네. 이거는 어떤 도움이 있었다. 어떤 뭐 모르는 힘이지만. 네,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자, 우리 이제 골프 두 번째 이제 힘 빼는 문제인데 네. 살면서 네. 내 인생에서 네. 힘을 줄 때하고 힘을 뺄 때가 있었나요? 네. 어떤 선택이었었죠? 힘을 줄 때라고 했을 때는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네.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니십을 할 때
열심히 힘을 주면서 달려야 3년. 되잖아요. 네, 그 3년 과정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집에 가면 짜증도 좀 나면 사모님한테 짜증도 좀 부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힘을 준다라는 부분이 내가 열심히 달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힘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 순간 힘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힘을 빼야 하는 순간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그런 긴장스럽고 너무 치열한 그런 부분들을 비출 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때로는 나의 그게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그런 힘들을 빼간다는 것이 이제 겸손함을 배우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힘을 줘야 될 때와 빼야 될 때를 인생 크게 놓고 봤을 때도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소개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습을 할 때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실전처럼 정말 치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근데 실전에 갔을 때는 힘을 빼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잘 쳐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와 내가 뭔가 목표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공을 잘 치기 힘들죠. 왜 나는 골프 칠 때 반대로 하지? 아, 그러면 그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골프 스윙에서도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힘을, 그러니까 주는 부분과 빼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살지. 예. 근데 힘을 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의지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의지라는 그 힘은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힘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골프도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힘, 어깨의 힘이나 손에 경직시키는 이런 힘을 빼라는 거고, 내가 척추를 딱 펴고 있을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내가 그립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악력, 그리고 내가 코킹을 할 수 있는 그 힘들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를 떠나서 나 스스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힘을 뺄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어깨와 표정에 힘을 주고 다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골프와 인생이 좀 많이 닮지 않았나, 그렇게 또.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하여튼 이게 변화가 되게 많죠. 저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기가 무서워서 못 벗어나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한 길을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골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간 거고. 네, 공부하러 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이라는 게 보면 무모함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하단 말이에요. 네. 그 원천에 혹시 종교적인 게 힘이 있나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원장님을 오늘 처음 뵙지만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이게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분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책에도 보면 이제 두려움의 두 가지 얼굴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께서 이제 두려움의 한 가지 얼굴을 잘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제가 조금은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길에서 잘 걸어오신 거잖아요. 옆에 가면 잘못될까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려움에 제가 그 두 가지 얼굴이 이제 하나는 좀 부정적인 얼굴. 당연히 그렇죠. 소심하고 네. 그냥 안정지향적이고 네. 좀 비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얼굴. 그냥 도망 못 가고 그 길은 잘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긍정적인 얼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룬 게 없으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고, 그런 거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면서 프로골퍼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제가 좀 살아갈 때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부분들이 어떤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작용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쓰여진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정말 중요한 퍼포먼스를 할 때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얼굴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노래를 좋아하고 제가 색스폰 연주를 하죠. 제가 버스킹 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얼마 전에 딱 연주를 하러 딱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실수하는 게 두려우니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 얘가 이제 부정적인 얼굴을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 나는 퍼포먼스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연주할 때 이제 무너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얼굴로 돌아오니까 이제 두려움은 나한테 이제 해로운 걸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 두려움을 던져야 되는데 그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냥 나는 못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내가 이상하게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뭐라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그냥 다 무시할 거야. 그래서 나 자신한테 망쳐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골프 쇼게임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려움의 이 두 가지 얼굴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의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은 종류가 다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라는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은 이 인생은 유한하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릴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네. 인생이 한 번밖에 없었다면 네. 그 두려움을 느꼈다면 했겠네요. 그렇죠. 그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거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해요. 저 그러네요. 스스로. 용감함의 원천이 결국 그거네요. 거기서 한 번 나오는 사는 인생이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아.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어머니와 함께 이모 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제가 5학년 말 정도 되었을 때 혼자서 너무 힘드셔서 저를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딱 맡기는 순간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그때 저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저의 생각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은 그때 국민학교였지만 부산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큰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저의 어떤 환경이 점점 이렇게 시골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를 서포트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이제 제 주변에 없게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좋으시면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으셨고요. 그저 이쁘만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는 저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조금 묻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꿈을 펼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서울로 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더 큰 세상으로 가야 되고 인생이 유한한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라는 그런 두려움. 어릴 때 외려 조숙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예, 어쩔 수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특별하게 능력이 많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유한한 삶과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딱 한 번의 인생인데 내가 여러 군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도도 안 해보고 끝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책에 예. 다 앞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요. 지금 제 사인본을 지금 이제 너무 일찍 안 구입하셔서 네. 사인본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인을 할 때 네.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문구를 적냐면 네. 늦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사인할 때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제 사인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늦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진짜 조윤성이라는 그 뭐 많은 프로 골퍼 선수들 중에 한 명이죠. 네. 예, 저도 유튜브로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골프 선생님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정말 브라이어트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활동을 하게 될 조 프로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 프로님은 셀코TV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본인의 책을 30권을 기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저도 같이 30권을 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60분에게 네.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60분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조윤성 프로에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